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대학 입시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대학 입시는요, 전 국민의 관심사이기도 하고 또 이해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항상 대학 입시를 건드리고 싶어하는 유혹에 시달립니다. 역대 정권 모두 그런 시도를 많이 했고요. 그런 결과들이 우리나라만큼 입시가 많이 바뀐 나라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100년 이상을 걸쳐서 정착이 되고 그것이 그 사회에 안착이 됐습니다. 첫 번째 구분은요, 고교 정책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 입시가 변해 왔는데요. 고교 비평준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70년대 이전에는 비평준화 제도였죠. 저는 서울에서 자라고 서울 출신입니다. 서울에서 태어나고. 그래서 서울에서 경기고등학교가 가장 좋았죠. 지금 60대, 70대에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이제 이 시대에 다녔을 겁니다. 그래서 경기고등학교, 그 다음에 서울, 경북,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학교 순위가 쭉 내려갔죠. 지방도 마찬가지로 각 지역마다 A가 제일 높고, 그 다음 B, C, 이런 식으로. 그래서 A 학교에 꼴찌라 하더라도 B 학교에 가면 1등을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쭉 비평준화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죠. 그럴 때 입시는 예비고사하고 본고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비고사는 그냥 난이도가 아주 낮은 거고요. 수도권으로 몰리거나 명문대 당일날 본고사를 치르러 오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어느 정도 자격이 있는 사람들 간단하게 시험을 보고 그리고 이제 본고사가 입시에 주된 그거였죠. 내신 성적으로 할 수 없었던 이유는요, 학교 간 격차가 분명하기 때문에 내신 성적으로 입시를 치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문과 같은 경우는 국영수, 또 이과 같은 경우는 국영수 과학, 이런 걸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있는 사람들은 이때가 제일 좀 공정했다, 실력대로 됐다, 이렇게 또 많이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 세대가 이제 그 평준화가 왔죠. 그러니까 학교 간 격차, 여러 가지 학교가 부족하고 그래서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또 학교를 더 많이 짓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70년대 후반서부터 80년대, 90년대, 어느 정도까지, 평준화 정책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평준화 정책은 전부 이렇게 이제 뺑뺑이로 학교를 간 거죠. 그래서 이제 우수한 학생들이 각 고등학교로 확대되고 많은 고등학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력고사, 본고사는 폐지가 되고요. 학력고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전 과목 보고요. 체력장 해서 제가 학력고사 세대입니다. 340점에서 서열이 쭉 매겨졌죠. 저는 이과였기 때문에 서울대 의대는 예를 들어 335점. 그 밑에 서울대 공대 기계공학과는 몇 점 그러다 이제 연대 의대는 몇 점. 그 당시에는 이제 그랬습니다. 요즘은 이제 의대가 이제 상위권으로 올라가는데 그렇게 해서 쭉 봅니다. 그래서 80% 정도가 80%를 학력고사로 하고요. 20%는 이제 내신. 그 이후에 다시 좀 조정을 해서 학력고사가 70%, 그리고 내신이 30%, 이런 식으로 좀 서열화돼서 학교를 쭉 갔습니다. 이때는 상당히, 좀 가난한 학생들은 실력 위주로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학력고사 세대라 제가 이제 시차이론에서 말씀을 드려서 그런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학력고사 시대가 상당히 공정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렇게 가난한 학생들, 머리 좋은 학생들이 대거 학교로 들어왔거든요. 대학에. 입학사정관제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평준화 지역이 이제 그 지방에는 남아 있었지만, 또 그 강남 8학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내신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좀 불리했지만 내신 비중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학력고사 점수로 다 이렇게 극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력 위주로 거의 대부분 실력 위주로 본고사 세대하고 학력고사 세대는 실력 위주로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좀 잘 살아지게 되고요. 또 평준화의 문제점은 학교 간 격차를 해소했지만 또 지역 간 격차가 나타나고 강남 8학군이나 이런 문제들. 그리고 우리나라가 근본적으로 잘 살게 됨으로 인해서 고교 다양화 정책이 서서히 이렇게 도입이 됩니다. 그 YS 정권 때 이제 외고 이런 게 생기고요. 또 과학고 이런 게 생겼죠. 그 이후에 DJ 정부 때 자사고 이런 자율고 이런 게 생기고 고교 다양화 정책이 도입이 되면서
이제 그 학교 간 격차가 다시 벌어지게 되죠. 비평준화 같이. 그러니까 학력고사나 수능, 그 사이에 이제 시험은 이제 수능으로도 변동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학력고사, 그 내신, 특히 내신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고라든지 외고, 자사고에 있는 학생들과 일반고에 있는 학생들을 동등하게 내신을 갖다 본다면 절대적으로 이제 불리하게 되니까. 그래서 수시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또 그 비판이 가해지니, 이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뽑는 거냐, 이렇게 비판이 가해지니까 또 지역균형, 인기 위주로 또 지역균형 선발제를 만들고, 또 기회균형 선발제, 가난한 학생들을 만들고, 또 그 틈을 타서 입학사정관제가 늘어나니까 뭐 국제화 전형, 별로무 전형이 이제 다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한참, 피크로 갔을 때는, 거의 학생들이 선호하는 명문대학의 거의 80% 가까이가 수시에 육박을 하고, 대체로 이런 적이 가장 비중이 많았을 땐 이런 적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시가 85% 가까이, 80에서 85% 가까이 되고요. 한 15에서 20%가 정시 수능으로 보는, 그렇게 된 적까지도 있었습니다. 지역균형 선발제 한 20% 뽑고요. 나머지, 입학사정관제, 학생부 종합이라고 요즘 바뀌었죠. 입학사정관제. 그러니까 최저 등급도 수능으로 거르지도 않고 그냥 부모의 백그라운드가 많이 작용하는, 물론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거미가 쉬웠어요. 이러면서 가난한 학생이 들어왔다고 소수의 성공 사례를 갖고 홍보를 하고, 그러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부모의 사회 경제적 백그라운드에서 거의 좌우되는 입학사정관제가 대다수를 이뤄서 그것이 이제 50에서 60%에 육박하는, 그리고 이제 수능은 한 20% 이렇게 된 적까지 피크인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를 봤을 때는 수시의 비율이 2022년 기준으로 75.7%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고교 정책에서 비평준화, 그다음에 평준화, 그다음에 고교 다양화 정책 되면서 입시도 거기에 맞춰서 좀 변화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다른 나라는 좀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른 나라는 1세기 가까이, 그러니까 100년 이상을 상당 부분 변화 없이, 그리고 큰 변화 없이 우리같이 이렇게 수시로 인기 위주로 비전문가와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 국민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또 마구잡이로 인기 위주로 그렇게 바꿔오지는 않았습니다. 안정적으로 지속이 돼서요, 정착이 되고 그랬습니다. 일본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은 전적으로 대학에 맡깁니다. 그렇지만 일본은 기본적인 골격은 예비고사와 본고사입니다. 크게요, 대학들이 입학시험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요, 고교 추천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부속고등학교가 바로 이제 우수한 학생들이 대학으로 진입하는 그러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위권 대학에서는 대체로 100년 가까이 대학 입시 지원센터에서 하는 예비고사와 그리고 대학별에서 보는 본고사를 통해서 대학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정이 되고 사회에서 공정성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게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원 시스템인데요, 여기도 오랜 기간 잘 정책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개방대학 시스템이라서요, 원하는 사람은 다 일반 대학은 그냥 들어가지만 엘리트 코스를 가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엘리트들은 그랑제골이라는 대학을 가는데요, 대학별 본고사를 칩니다. 그러니까 일반 대학은 그냥 누구나 가고요, 그 지역의 자기 대학을 다니면 됩니다. 그리고 우수한 학생들은 그랑제골을 가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대학을 가는 학생들이나 학생들은 바칼로레아라는 고등학교 마지막 학기에 졸업시험을 봅니다. 그 시험을 보고서 일반 대학 같은 경우는 원하는 거기에 이제 졸업시험에 합격한 학생들은, 고등학교 졸업시험이었죠, 합격한 학생들은 전부 다 받아줍니다.
대학, 개방대학 같은 경우. 그렇지만 그랑제권은 본고사를 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엘리트들이, 그러니까 그 우수한 학생들이 가는. 독일 같은 경우는, 개방형입니다. 독일도. 많은 나라 개방형입니다. 원하는 데는 다 가지만, 그래도 인기학과나 우수한 학생들이 가는 데는,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라고 아비투어라는 시험과, 상급 학교, 그러니까 고등학교, 그러니까 고등학교 한 2년, 마지막 2년, 한 3년, 2년, 3년 정도의 내신 성적을 합산해서 인기학과나 그 학생들이 선호한 학과 이런 데는 가게 됩니다. 미국에서 도입했던 입학사정관제가 실제로는 유태인들이 워낙 우수하기 때문에 앵글로색슨계나 백인들이 유태인을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제도, 그러니까 상당히 처음에 미국에서도 만들어진 것이 좀 이렇게 긍정적이지 않죠. 그런 제도입니다. 입학사정관제가. 그래서 미국에서도 어떻게든지 좀 실력으로 이렇게 그 부분을 갖다가 실력이라는 요소를 많이 좌우하기 위해서 그 요소를 중요하게 여기 위해서 SAT,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수능 같은 걸 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미국에서는 입학사정관제가 그렇게 우리나라만큼 부정적으로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미국은 뭐 상당한 많은 주가 있고요, 상당히 많은 우수한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하나가 우리나라 하나가 되는 게 51개 주라 그러면 51개 국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미국에서 스탠포드 대학이 더 좋으냐, 하버드 대학이 더 좋으냐, 콜롬비아 대학이 더 좋으냐, 프린스턴 대학이 더 좋으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어리석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도 굉장히 많고요. 또 추천서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추천서를 남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추천서를 남발을 하거나 아무나 잘 써주게 되면 그 사람은 신용사회에서 매장을 당합니다. 그리고 부패가 그렇게 생활화나 일상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서도 조국 사태 같은 것이 일어날 수는 있는데요. 입시 비리가 일어날 수 있는데요. 우리 같이 입시가 가열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명문 대학도 많고 우수한 대학도 많고 또 많은 부분 또 추천서라든지 성적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신용 사회고요. 그 일상화된 부패, 그리고 좀 정신이 타락한 부분, 이런 부분이 훨씬 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학사정관제가 어느 정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시로 편입학도 실력에 의해서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미국적 맥락에서는 입학사정관제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과연 우리나라에서 입학사정관제가 제일 잘 맞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좀 이슈별로 제가 좀 나눠가지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수시 비중이 이렇게 높은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결론적으로 한 75.7%가 2022년 기준으로 학생들이 수시에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수시가 높게 하는 부분은 정치권에서 많이 선호를 하고요. 제가 좌우 모두 입학사정관제를 특히 선호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거는 좌우 비리의 부패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나라에서 입학사정관제만큼 자녀한테 대물림하기 좋은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교육부가 이제 이주호 장관이 있을 때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을 했고, 그 이후에 점점 더 강화하지 그것을 폐지하려는 정권은 없었습니다. 저는 좌파 정권이 혹시 하려나 이런 아주 1%의 기대를 했지만, 역시 중국 공산당과 북한의 추악한 좌파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좌파들은 더욱더 남원의전원 그리고 한전공대까지 만들어서 아예 아카데믹한 요소는 고려하지 않고 시민단체가 면접을 한다고 그러죠. 그러다가 사람들이 비판을 하자 우야무야 넘기면서 모르겠다 이러고 있죠. 이게 정말 우리나라는 추악합니다. 좌파가 추악하고요. 우파도 부패하기는 별 차이도 없고요. 교육부가 앞장서서 도입을 했고요.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에서 또 선호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대학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수시가 학생들을 모집하기에 좀 용이합니다. 정시보다는. 왜냐하면 정시에 있는 학생들을 정시로 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은 실력 위주로 자기가 아주 좁은 문이지만 자꾸 해서 재수를 하면서 학교를 자꾸 높여가고 싶어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수시는 실제로 이렇게 정시로는 갈 수 없는 학생들이 거의 합격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감사하면서 학교를 다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수시가 학생 모집에 좀 용이하고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서 수시가 상당히 선호되는 경향이 있고요. 또 좌파 그 교사단체, 뭐 전교조라든지 뭐 또 학생들을 세뇌화시키려고 그러는 그 집단들, 꼭 전교조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세뇌화시키려는 것은 수시 비중이 높아서 학생 장학이 얼마나 유리합니까? 내신 성적이든 비교과, 학생부 종합 전형이든 학생들을 세뇌화시키는데 학생 장학에 있어서 수능의 비중이 높으면 선생님 말을 잘 안 들을 거 아닙니까? 세뇌화시키기에도 좀 곤란하죠. 그런데 학생들을 볼모로 잡기에는 수시 비중이 높은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수시의 비중이 점점 높아진 겁니다. 실제로다 이제 그 수요자인 학생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학생부 일반하고 있고 학생부 종합이 있죠. 학생부 일반은 주로 내신 성적, 그러니까 교과고, 학생부 종합은 비교과까지 전부 합친 건데, 이 학생부 종합의 그 효과를 보면은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뭐 학생부 종합을 해서 학력이 향상된 것도 아니고요. 입시가 공정해진 것도 아닙니다. 그래 학생과 학부모들은 정말로 이렇게 학생부 종합, 그러니까 입학사정관제가 불공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나 수능 점수는 너무나 낮아서 인서울하기도 어려운 사람이 뭐 서울대를 퍽퍽 들어가고 뭐 입학사정관제로 뭐 조국 딸을 보셨죠. 뭐 이러니까 그걸 믿겠습니까? 학생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사회는 정말 공정하지 않구나, 이런 것이 이게 내면화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얼마나 좌절하겠습니까? 어린 나이에서부터. 그래서 학생들은 하고 학부모들은 아주 극렬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렇지만 다시 말씀을 드렸지만 학생과 학부모를 제외한 나머지 세력들은 전부 찬성을 하죠. 학생부 종합을 입학사정관제를 선호하고 수시 비중을 높은 거를 선호하죠. 당사자들이, 들어가야 되는 당사자들이 원치 않는데 왜 남들이 옆에서 못하게 방해를 하는 겁니까? 수능에 관련돼서 이제 논쟁이 많습니다. 수능 부분이요. 3년 동안 공부한 걸 하루에 다 치러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요. 상당히 그렇지만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상당히 선호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나마 공정하기 때문입니다. 수능 자체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드렸듯이 좌파단체라든지 그 학생들을 볼모로 세뇌화시키려는 교사단체는 수능의 비중을 높아지는 거에 대해서는 극렬히 반대합니다. 학생 장학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학자들 중에서도 수능이 고소득 학생들이 더 유리하다, 학력이 높은 사람들이 더 유리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수능 정시를 통해서 계속 재수, 삼수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가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입학사정관제는 그러면 고소득 학생한테 유리하지 않습니까? 수능만 유리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입학사정관제는 2배, 3배 이상으로 유리할 텐데 왜 그 말씀들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요, 학부모나 학생들은 공정을 원하는 거지 그 수능 그 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수능보다 더 공정한 그러한 시험을 갖다 만들어낸다면 아마 그거를 더 선호할 겁니다. 학부모와 학생들. 그리고요, 우파는 대학에 자유를 줘야 되기 때문에 입학사정관제를 오히려 찬성을 해야 된다, 이러한 논리도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 자율성과 다양성은요, 공정성이라는 기반 위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공정성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율성과 다양성은 그냥 사기일 뿐입니다. 여러분, 조선이 왜 망했습니까? 여러 패망 원인 중에서 중엽 이상부터는 과거 시험이 이미 정해져 있죠. 합격자가 정해져 있죠. 재산을 바쳐야 되거나 그러지 않으면 그걸 뚫어낼 수 없지 않습니까? 이승만 대통령 같은 천재가 프린스턴, 하버드를 단시간 내에 이렇게 졸업을 하고 아직도 인종차별이 심한 프린스턴 대학의 그 당시에 그 오랜 전에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는 그러한 천재적인 그 이승만 대통령도 과거 시험에 이미 정해져 있고 정해져 있는 합격자가 정해져 있는데 집어넣었다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대학생들이 그렇습니다. 정말로 실력 있는 학생들은요,
좁은 문에 정시를 뚫어야 되고, 그것이 안 되면 재수 3수를 해야 하는 겁니다. 가난한 학생들은 재수 3수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들기 때문에. 자, 수시가 비중이 낮았으면은 그 학생들은 이미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다니고 있었을 겁니다. 우파는 대학 자율이라서 입학사정관제를 찬성해야 된다고요? 누가 만들어낸 말입니까? 누가 만들어낸 말입니까? 끝으로 이제 이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잠재력을 보고 뽑아야 한다. 그게 이제 입학사정관제의 기본이게 되겠죠. 그런데요, 잠재력을 보고 뽑는다는 것은요, 미국이라든지 다양한 사회에서 명문대학도 많고 여러 가지 선택이 많았을 때, 그런데 여유로울 때 가능한 거죠. 우리나라 같이 입시 과열이 있고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 그것은 부패로 그리고 비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겁니다. 여러분, 현재의 실력으로 뽑아야 하는 겁니다. 무슨 잠재력을 보고 미래를 보고 그걸 어떻게 판단을 할 겁니까? 결국은 현재의 실력으로 뽑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치면 여러분, 의사도 말이에요, 잠재력을 보고 뽑고서 자격이 안 되는 거를 뽑지 그러십니까? 그래서 사람이 죽어나가면 잠재력이 좀 기다려주면 안 죽일 텐데 이러면서 좀 기다려보지 그러십니까? 보통 학생들은 어린 학생들이라 마음대로 희생시켜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그 실험장이 아닙니다. 입시라는 곳이나 교육이라는 장소가 현재의 실력으로 뽑기 바랍니다. 많은 나라에서 특히 일본, 한국의 그 산업화와 한국의 장점은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해서 그 사람들이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러한 장점을 제발 좀 파괴하지 말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최소한 우파만이라도 그러한 철없는 소리를 좀 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